안녕하세요. 정학긴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후배라고 해야 되는지 우리 교육생이었는데 이제 수료를 하고 사출에서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한 이후에 제가 이제 그 고장난 부품이 있으면, 회사에 고장난 부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보내달라 얘기를 했더니 몇 가지가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영 넋스에서 나온 GF4-P라는 타이머와 카운터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오토닉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오토닉스에서 나온 것도 오토닉스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번호는 똑같습니다. FX4S라는 게 둘 다 긴데 이거는 우리 그 센서의 종류 NPN형과 PNP형을 쓸 수 있는 딥 스위치, 이거 딥 스위치라 그러기는 좀 그렇고 어찌됐든 스위치가 있어서 딥 스위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스위치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같은 것이지만 얘는 없어요. 그런 기능이 없고 우리가 그 인쇄라 그러죠. 인쇄라고 하는 것도 잘 보이지 않고 좀 그런데 이건 아주 깔끔하니 잘 보이고, 그래서 오토닉스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오늘은 이 그 한영 넋스에서 나온, 제가 볼 땐 기능은 거의 똑같아요. 기능은 거의 똑같은데 단지 어떻게 사용하는, 그때도 아마 세밀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요번에 새롭게 또 이렇게 얻게 돼서 제가 이제 얻게 돼서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그 커버가 안에 있어서 얘를 열게 되면 딥스위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딥스위치에 따라서 위치를, 처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카운터를 쓸 거냐 타이머를 쓸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은 파워가 그러니까 즉 정전됐을 때, 정전된 이후에 다시 전원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던 그 진행하고 있던 것을 저장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0으로 돌아가게 해서 리셋을 시킬 것이냐 이렇게 있고, 뭐 카운터나 아니면 뭐 타이머나 숫자를 올리면서 할 것이냐 내리면서 할 거, 다운으로 내리면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 카운터에 따라서는 출력을 카운터나 뭐나 이렇게 출력을 주고 그대로 세워놓을 것이냐 이런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좀 편리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연결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4번과 5번이 전원이에요. 4번과 5번이 전원이다. 그래서 전원이 100V부터 240V까지 입력을 하면 되고, 이것도 제가 다른 거 좀 그래도 제가 많이 썼던 거 이것도 똑같고, 그 커넥터로 출력이 될 수도 있어요. 커넥터, 즉 릴레이의 접점으로 출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는 TR인데 여기는 뭐 다른 말로는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라고 해서 다른 쪽에 이게 이제 NPN형이에요. NPN형으로 마이너스가 출력이 되게 12번이라는 곳에 아웃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SSR 같은 걸 동작시키기 위해서 출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SR이 요거 SSR이 있는데 고장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걸 또 한번 출력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4번과 5번에 넣었을 때 12번으로 12V가 나오게 되는 거죠. 12V가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소리죠. 마이너스로 출력이 나온다. 그래서 일단 전원을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여기도 보면 단자가 지금 나사가 하나 없어요. 나사 하나. 근데 제가 이제 고장 났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사용을 해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고장 나지는 않았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고장 나지 않아서 쓰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원을 한번 연결하고, 전원은 넣어봤었거든요. 전원 넣고
요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인터넷으로 살짝 알아봤더니 한영 넉스께 우리 그 오토닉스 거보다는 살짝 저렴해요. 살짝 저렴, 한 10,000원 정도 저렴한 것 같은데, 걔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MPN형과 PMP형을 쓸 수 있게, 겸용으로 쓸 수 있게 해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카운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자에 보시면 여기 12V 잘 안 보이나? 8번이 12V DC 50mA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8번과 여기 이제 그런 게 있네요. 여기 이제 단자가 이제 원래는 살짝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토닉스하고 틀리네요. 오토닉스는 이제 요거는 또 오토닉스는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MPN용으로 쓰네요. 요거는 입력 측을 MPN용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9번이 0V로 되어 있고, 그거에 스위치를 따서 CP1과 CP2로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 가지고만 오늘 설명할 거 가지고만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8번 단자와 6번 단자를 연결하게 되면 카운터냐 타이머에 따라서 틀려요. 카운터는 8번과 6번을 연결하게 되면 카운팅이 돼요. 그래서 8번과 6번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타이머와 이런 게 틀리다 보니까 살짝 8번 요거 끝나고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센서도 한번 연결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걸로 붙여볼게요. 위쪽. 카운터냐 타이머냐에 따라서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단자를 쓸 수 있는 용도가, 단자의 사용 용도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토닉스하고 좀 틀리지만, 자 여기 보면 10회에다가만 카운터로 해서 10회만 할게요. 자, 입력을 합니다. 12V 플러스를 입력한다는 거죠. 자, 플러스를 누를 때 입력이 아니라 눌렀다 뛸 때 입력, 눌렀다 뛸 때 입력. 그죠? 이렇게 출력이 나왔습니다. 출력 이후에는 얘가 눌러도 카운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계속 줄 수 있는 것이고, 리셋은 여기 내부에 있는 리셋을 쓸 수도 있고, 외부에 리셋 버튼을 달 수도 있어요. 외부에 리셋을 달려 그러면 8번과 10번을 연결하면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8번과 10번도 리셋을 시켜 볼게요. 리셋을 이것으로 리셋을 한번 해볼게요. 자, A 접점을 써서 A 접점을 써야 되니까 이쪽에 저는 지금 원래 고장 여부만 판단하려고 원래 전기를 넣었었는데 보니까 고장이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고장 나지 않았는데 굳이 제가 뭘 하기가 좀 그래서 뻘주머니에서 제가 하나를 지금 실제 사용을 어떻게 해볼 것이냐를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여기 또 몇 개를 물려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이쪽에서 똑같은 쪽에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외부에서 리셋을 시킬 거냐 말 거냐가 하려고 그러면 그 타이머나 이쪽을 커버를 열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뒤쪽에 이렇게 딥 스위치 창을 만들어 놔 가지고 조절이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 리셋 카운터 어디 갔지? 리셋.
자, 10회를 하고, 화면이 좀 그러네. 10회를 했어요. 출력이 계속 나옵니다. 이때 리셋, 여기에 버튼을 누를 수도 있지만 바깥의 외부에서 눌러서 리셋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딥 스위치에 따라서 우리 보면은 여기에 스위치가 1과 2로 나누어져 있는데 딥 스위치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기능이 많이 달라지니까 그거는 선택을 하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걸 한번 켜볼 건데, 여러분 어떻게 출력이 나오는지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키고, 출력이 나오는데 그래서 0으로 바뀌는, 0으로 숫자가 리셋이 되면서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사용 목적에 따라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 껐다 켜야 될 것 같아. 모든 동작을 한 다음에 그걸 입력을 하려고 그러면 껐다 켜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요걸 목적으로 쓸 거고, 출력이 계속 나오고 있고 리셋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커넥터로 출력이 나왔어요. 커넥터로 출력이 나와가지고 릴레이의 접점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2번이 이제 그 시접점이네요. 그래서 2번과 3번이 붙어서 뭔가 동작을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접점을 붙여주는 걸로 쓰는 것이고, 실제 12번으로 저는 마이너스 출력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마이너스 출력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DC이기 때문에 저는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렇다면, 자, 여기 보면 8번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8번의 전기를 12V에 플러스니까 요걸 끌어다가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라는 릴레이에 플러스 오른쪽, 그죠? 오른쪽에다가 이게 이거 누가 뺐었네. 고장 나지 않았나 모르겠네 이거. 자, 이렇게 플러스를 연결하고, 자, 헷갈린다. 12번에서 출력을 따올게요. 12번이 마이너스 출력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단지에 보면 마이너스 출력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출력을 뽑아다가 SSR을 출력을 한번 줘볼게요. 꽂아서 다른 데 사용을 했었는지 이거 살짝 돌아가 있어요. 자, 여기 출력을 한번 줘볼게요. 출력을 줘서 10번. 출력이 나왔네. 똑같이 SSR의 출력과 커넥터의 출력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의 폭이 있는 거죠. 내가 SSR로 출력을 내보내거나 커넥터로 출력을 내보낼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다른 기능이지만 이번에 이제 카운터가 아니라 타이머를 한번 써볼게요. 타이머로 쓰면 좀 살짝 틀려지는 게 있는데, 딥 스위치 겹치네. 지금 1초인가? 자, 이렇게 바로 동작을 하잖아요. 똑같은 번호인데 리셋을 여기서 시킬 수 있어요. 그죠? 출력도 나오고 리셋을 여기서 똑같이 카운터와 똑같이 리셋을 시켜요. 리셋을 시키면 바로 돌아가죠. 이럴 때 우리 얘 카운터를 했던 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시간 좀 여유 좀 주고, 자, 이니비트라 그러죠.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요런 기능이 돼요. 그죠?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은 느낌. 사용 목적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을 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PMP형과 MPN형을 겸용으로 쓸 수는 없어요. 얘는 보니까 얘가 이제 GF4-P인데 그 P라는 것이 PMP형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플러스를 가지고 동작을 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8번에 있는 것이 플러스기 때문에 8번과 6번을 연결하면 카운팅이나 타이머의 이니비티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카운터는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7번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7번은 단자 연결해서 뭐 눌러봤는데 의미가 없고, 8번과 10번을 연결하면 리셋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에는 PNP형이에요. 그러니까 MPN형을 쓸 수는 없는 거죠. 플러스가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MPN형은 따로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NP형이라 PNP형 센서를 한번 달아볼게요. PNP형 근접 스위치입니다. 근접 스위치를 가지고 연결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할게요. 요거는 이제 보통 근접 스위치나 이런 거 보면 DC 12V부터 24V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요걸로, 얘가 12V잖아요. 12V로 내보내기 때문에 지금 단자를 하나 옮겨서 0V에는 마이너스를 넣고, 여기 몇 개로 꽂아야 되니까 조금 어렵긴 해요. 자, 출력은 그러니까 그 근접 스위치에선 출력이고, 이 그 카운터나 타이머에서는 입력이 되는 거죠. 입력 측단자 9번과 7번. 센서는 갈색이라고 하죠. 브라운이 플러스, 청색이 0V, 검정색이 출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러스까지 한번 연결할게요. 그래서 이 카운터나 타이머나 뭘 살려고 그러면 내가 사용할 것이 스위치로 쓸 것이냐, 아니면 센서나 이런 그저 근접 센서, 근접 스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쓸 거냐를 먼저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그걸 선택을 한 이후에 부품을 사야죠. 부품을 구매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놓고, 지금 타이머예요. 타이머는 얘가 이제 입력치기에 잡아준다 그랬죠. 출력을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셋을 한번 하고 동작될 때 잡혔죠. 자, 잡혔어요. 그죠? 얘는 PM형이 맞아요. PM형. 그래서 PM형이고, 카운터로 만약에 쓴다 그러면 얘가 카운팅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카운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출력 나오고, 커넥터에도 출력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것도 더 이상 해볼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한영 넉스에서 나온 GF4-P PMP형 그 센서를 달 수 있는 타이머와 카운터 겸용에 대해서, 컨트롤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이쪽에 스위치를 딥 스위치를 조정을 하게 되면 CPS, 그래서 이게 감도, 센서의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간 조절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이쪽을 잘 살펴보면은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해보면,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업이었는데 다운으로 해보면, 다운으로 돌려놓고, 그럼 여기가 이제 20이 번져 뜨겠죠. 20이 안 뜨네. 이거는 이거 이상하다. 이거 다운 것 있었는데, 이게 아니래요. 이쪽 스위치가 아니고, 이 딥 스위치 잘 보셔야 될 것 같네. 여기 보면
다운과 업을 하려면 이쪽에 있는 번호 이거 딥 스위치의 위치가 좀 틀리네요. 그래서 바로 뜨는 이제 20에서 반대로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전기의 그 정전 여부 때문에 껐다가 켜도 그대로 나와 있게 그렇게 출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 확인을 하면서 딥 스위치를 잘 확인하면서 쓰시면 굉장히 좋은 기능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넉스의 GF4-P 타이머와 카운터 겸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학긴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